네. 경계 면적 등록하는 거 보았는데요. 그냥 한번 이해하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또 1월 달에 한 번만 더 보시면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 5번만 하면은요, 잊어먹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적은 쉽습니다. 쉬워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실수. 왜 이걸 내가 틀렸지? 이런 것만 없으면은요, 지적은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인데요. 지적 공부는, 자,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자,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자, 이때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로서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 좌표. 이제 좌표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제 좌표를 왜 등록을 해야 되는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을 경계로만 측정하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좌표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좌표라는 것도 중요한 토지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해서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적 공부했을 때요, 이 지적 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지적 공부는 없어요. 지적 공부라는 것은 단지 토지의 정보에 대한 공적인 장부를 의미하게 되고, 이 공적인 장부에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씩 언급되었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예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자, 지적 공부의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했던 그 토지대장이 있죠. 토지대장.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대자의 의미는요, 이 대는 큰 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는요, 우리가 전망대 할 때 그 대자예요. 즉,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대자로서, 자,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 토지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부. 그래서 토지대장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 임야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게 되면은 임야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이것을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것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목이 이제 임야가 아닌 경우고 이건 주로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이 나옵니다. 이게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토지대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 뭐 30페이지로 되어 있다. 우리 토지대장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한눈으로.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토지대장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 모습을 보면은 다음 주째 보시면 왼쪽에 토지 표시 있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오른쪽에 이제 소유자가 기록이 됩니다. 부수적으로 소유자가 기록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이제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 그럼 우리는 대장이라고 했을 때는요, 대장은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나 숫자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대장에 모든 내용을 다 등록하면 한눈에 모든 걸 알 수 있겠지만은 대장에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 등록하면 좋을 텐데, 그 경계 있죠. 경계. 일단 이 경계. 이 경계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 경계를 뭐 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대장에 등록하기는 어렵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외에 따로 도면을 만듭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 토지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경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면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있도록 등록해 놓은 도면, 이것을 임야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도로 되어 있죠.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 그래서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과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도면으로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적 공부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는 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또 임야도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가지고 있든지 임야대장 임야도는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장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들은. 자, 이게 기본적인 장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만약에요. 이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소유하면은 그냥 토지대장에 토지의 정보 기록하고 소유자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요.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등등 해가지고 한 10명이서 20명이라고 해보죠. 20명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땅이 넓은 경우에는요. 갑이 혼자는 못 사면 투자자를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100억짜리 토지다 그랬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이 20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80억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은요. 한나로만 팔지 절대 쪼개서는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살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죠.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을 투자하고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다 100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투자자를 보니까는 자기하고 합쳐서 총 20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억을 투자한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게 100억짜리다. 그러면은 1억을 투자한 사람은 그 사람은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10억을 투자한 사람은 100분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갑이 20억을 투자했으면 이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100분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공동 소유를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공유라고 하는 거죠. 공유. 20명이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소유자가 20명이 됐습니다. 20명. 그러면 토지대장,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였으면 토지대장에 소유자 20명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토지대장에다 소유자 20명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뭘 등록하기 위한 겁니까?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기 위한 거예요. 소유자는 부수적인 것인데 소유자를 20명 기록하다 보면은 토지대장이 몇 장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몇 장이 되면은 원래 이것을 궁금해서 보려고 했는데 쓸데없이 부수적인 내용이 더 크게 차지해가지고 토지대장을 보는데 더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소유자를 보고 싶으면 원칙적으로 등기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이건 부수적으로 기록한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소유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었을 때요. 즉 어떤 토지가 이렇게 공유지였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였을 때는 그 소유자들을 토지대장에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람들은 따로 장부를 보라고 해서요. 공유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을 연명하여 갑을 병정해서 연명해 놓아서 다시 지적 공부안을 만듭니다. 연명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지 연명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적어놓기 위해서 소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소유자를 적기 위해서 원래는 이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토지대장에 기록하기에는 불편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따로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소유자들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을 열어봤는데 그럼 토지대장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공동 소유하면은 갑이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요. 토지대장에는 홍길동 왜 19인 총 20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20명의 사람들이 궁금하다. 그럼 공유전명부를 열어보라는 거죠. 공유전명부. 그래서 괜히 여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 토지에 표시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것 때문에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지연명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대장에 원래 기록해야 될 내용이 따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장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에 기록되는 것은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이 소유자들, 20명의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유자가 기록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요. 이 소유자들이 어떤 사람은 100분의 20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기록해야 되겠죠. 지분들. 어떤 사람은 100분의 20, 어떤 사람은 100분의 1. 과세가 틀려질 테니까. 그래서 각각의 소유자와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장부. 이것을 공유지 연명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등록사항들을 볼 텐데 여기에는 그냥 다 등록이 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다 등록이 되는데 이건 거꾸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을 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반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다 원칙적으로 등록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럼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것이 먼저 방금 했죠. 이 경계예요. 경계.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도면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계가 등록이 되지 않죠.
경계가 등록됐으면 지적도 임야도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계가 등록되지 않고요. 또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었을 때는 그 소유자들이 지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전명부를 따로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소유자는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홍길동 외 식구인에서 소유자는 나와요. 그래서 소유자 자체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자도 기록은 하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소유할 경우에 그 각각의 20명이죠. 20명 전체의 소유자가 기록되지 않을 뿐이지 일단 소유자도 기록은 됩니다. 대표로 한 사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전명부라는 장부가 또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좀 이렇게 복잡한 건데, 만약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 이게 15층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101호, 여기 102호, 201호, 202호. 그래서 여기가 301호라고 해보죠.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자, 상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아파트는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 201호 소유자, 202호 소유자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한 동의 건물이에요. 이게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나누어 가지고 소유하고 있죠.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 아파트를 구분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 소유권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 건물,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집합 건물.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하실 텐데, 그때 집합 건물이 바로 아파트나 상가예요. 아파트나 상가는 이렇게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을 때, 그럼 소유권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들로 이루어져, 이거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구분 건물, 이걸 집합 건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굳이 구별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합 건물, 구분 건물 그러면은 아파트나 상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01호예요.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이게 대지예요. 이 아파트에. 대지면은 이 아파트 대지의 소유자는 요 101호, 201호, 301호, 302호 이런 사람,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총 30세대가 살고 있으면 30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3세대가. 그래서 3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유자에 대한 그 토지, 이 정보예요. 지금 이게 100번지라고 하면은 이 100번지 토지에 대한 정보로는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는데 소유자가 30명이 되겠죠. 30명을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이제 또 장부를 만듭니다. 단순히 공유지 연명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를 만들 때는 집합 건물이 없이 토지만 수명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갑이 100분의 20을 가지고 있고 을이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1호와 102호, 301호, 302호는 이 토지에 갖는 대지권이죠. 대지권 비율이 항상 똑같습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101호는 34평짜리고 102호는 40평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4평이고 40평짜리 구성되어 있다. 대지권이 틀리게 나오는 거죠. 같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지권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은 다 틀려요. 그래서 301호의 대지권은 얼마가 되느냐? 1000분의 만약에 36이라고 해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36이에요. 이런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해보죠. 그럼 이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되겠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소지에 대한 소유자도 기록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은 301호가 1000분의 36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갑이 관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301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301호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그 301호의 소유자 갑이 1000분의 36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지권이라는 것이 이거 소유자가 갖고 있는데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바뀌고 을로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대지권은 그대로죠.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지권은 그대로잖아요. 대지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요. 갑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지를 않고요. 그냥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다 기록하게 되면은 갑이 301호를 처분하게 되면 이제 을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고쳐야 되잖아요. 또 팔면은 병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고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어차피 301호 소유자들이니까 그냥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해버리면은 이 301호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연히 1000분의 36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그 호수를 적지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사람 이름을. 자, 그래서요, 이 대지권도 중요한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니까 이것을 대장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30세대를 다 기록할 수가 없겠죠. 대장에다가 101호, 201호, 301호 해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지권들을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대지권들을 기록하기 위한 장부를 또 하나 만듭니다. 토지대장 그냥 한 장으로만 만들어야 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대지권에는 뭘 기록하겠습니까? 각 호수 101호는 대지권이 얼마, 201호는 대지권이 얼마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은 301호의 대지권 1000분의 36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을 적겠죠. 호수마다 다 대지권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만 여기다가 1000분의 36 적으면 안 되겠죠.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호수를 적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유 부분. 우리가 301호는 나만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 301호, 401호, 501호 이런 것들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만 소유하는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1호가 대지권을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그럼 301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합니다.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러니까 구분 건물 표시를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301호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301호가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적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호수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트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지에요. 100번지 안에 건물, 아파트가 한 동만 들어설 수도 있지만 두 동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동, 여기는 B동. 건물을 세는 단위를 동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셀 때는 이제 필지라고 하는 거죠. 한 필지, 두 필지. 건물은 이제 A동, B동. 동이라고 하는 거죠. 가동, 나동, 101동, 102동.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요. 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1호가 A동 301호도 있고 B동 301호도 있겠죠. A동 301호하고 B동 301호가 대지권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또 말해줘야 되겠죠. A동 301호가 대지권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 명칭이 나와야 되겠죠. A동 건물 명칭이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이제 건물 명칭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A동 이렇게 쓰는 거죠. A동. 이렇게 되어야 어떻습니까? 아, 여기 A동 301호가 대지권이 1000분의 36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세트예요. 세트. A동 301호가 1000분의 36.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뭡니까? 집합 건물의 건물 표시죠. 이게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의 건물 표시와 전유 부분 표시. 건물 명칭이죠. 집합 건물의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을 쓰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집합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을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대지권 등록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만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트로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지원명부에 소유자와 그 지분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분을 기록한다는 것은 소유자마다 지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기록한다는 것은 소유자도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세트죠. 세트. 지분을 적는데 소유자를 적지 않고 지분만 적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유자, 지분이 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301호를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은, 자, 301호의 대지권 A동 301호의 대지권이 1000분의 36이다 그러면은 현재 소유자 갑이
1000분의 36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아파트 301호를요, 갑이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여가지고 요새는 부부끼리 어떻습니까? 반반씩 지분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혼할 때 대비해가지고 미리서 좀 당겨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분을 등기라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3분의 1의 만약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보죠.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은 얼마입니까? 이 301호를 이 사람이 3분의 2를 소유하고 이 사람이 3분의 1을 소유해요. 그러면은 이 3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1000분의 36도 갑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의 대지권은 얼마가 됩니까? 1000분의 24. 을의 대지권은 1000분의 12가 되겠죠. 대지권이 틀려지잖아요. 틀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301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뭣도 적어야 돼요? 그 소유자별 지분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대지권 비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01호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유자별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대지권 비율.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은, 자, 경계를요, 경계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면적을 측정할 때 그 그림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다 보면은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 오차를 막기 위해서 그 경계점들을 좌표로 이렇게 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좌표로. 그러면 이 좌표, 어떤 토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 토지가 아주 비싼 토지여서 좌표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좌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계점마다 좌표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좌표들도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좌표들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적게 되면 좌표가 만약에 20개가 된다. 그럼 20개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좌표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 이 좌표가 써져 있어 봤자 우리는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좌표가 어렵고 좌표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괜히 이런 것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적어가지고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한눈에 다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좌표들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좌표들만을 따로 등록하기 위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좌표도 토지의 표시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토지의 표시 중요하지만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좌표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든다.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좌표가 등록이 되겠죠. 좌표. 그러면은 좌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세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그 표본은요. 37페이지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자, 만약에 어떤 토지가요. 좌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해 보죠. 그러면 좌표가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좌표를 4개를요. X축, Y축 해가지고요. 좌표를 적습니다. 10에 4, 뭐 17에 8, 그리고 뭐 21에 12, 그 다음에 36에 18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를 적을 텐데 문제는요. 이 10에 4라는 것이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10에 4냐, 여기가 10에 4냐, 여기가 10에 4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좌표가 4개 있으면은. 따라서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적을 때 여기다가 10에 4, 이게 10에 4고 이게 17에 8이다.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복잡하니까 좀 더 간편하게 적는데 어떻게 적느냐? 이것을 적는 방법으로요. 각각의 좌표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뭐 A, B, C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다. 보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 좌표가 만약에 30개가 있다 그러면 30개를 다 여기다가 좌표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굴곡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다 적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1, 2, 3, 4 붙인 다음에 여기서 그 순서대로 어떻습니까? 1번 위치는 이거다. 2번 위치는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좌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좌표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때 요것을 우리는 좌표라고 하고요. 좌표라고 하고 그다음에 좌표 앞에요. 그 좌표의 위치를 나타내 주기 위한 1, 2, 3, 4 이것을 부호라고 해요. 부호.
그리고 부호라고 하고요. 이 각각 1, 2, 3, 4번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1번은 여기고 2번은 여기다. 이건 그림으로 나타내 주겠죠. 그래서 부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이것을 부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표는 좌표만 등록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난데없이 그냥 10의 4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좌표를 기록할 때는 항상 세트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호와 부호도가 함께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와야 좌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대지권 비율을 적을 때 대지권 비율만 적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몇 동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 이게 세트로 나와야 되듯이 좌표를 적을 때도 부호 부호도가 함께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세트로 나와요. 따라서 이 좌표 요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그래서 총요, 대장. 원래는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 문자나 숫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대장에 해당됩니다. 다 대장인데 원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돼야 될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장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도면으로 어떻게 돼요? 경계를 할 수 있는 도면으로서 지적도, 임야도, 도면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7가지의 지적 공부가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지적 공부는요, 아직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를 좀 등본을 발급을 하러 가면은요, 거기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지적 공부를 복사해서 줍니다. 등사해서 줘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는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복사해서 줬죠. 그러나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이 다 전산화가 돼 있죠. 전산화가 됐다는 것은 주민등록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게 주민등록부냐? 다 전산화 돼가지고 이런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주민등록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출력해서 내버리죠. 출력해가지고 뽑아버리잖아요. 요것이 우리는 주민등록부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부. 그런데 지적공부는요,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다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수기를 하다 보니까 틀리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전산화를 시킵니다. 예, 전산화를 시켜요. 근데 전산화가 다 된 건 아니고요. 일부는 전산화가 됐고 일부는 전산화가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전산화가 된 지적 공부, 이것을 전산화된 지적 공부 해가지고 책에 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 앞쪽으로 가시면은 지적 공부의 종류 해가지고 의 밑에 종류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 맨 밑에 보시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결국 디스크에 저장된 지적 공부라는 거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즉 전산화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적 공부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디스크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것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지적 공부는 8가지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 지적 공부가 다 전산화가 다 끝나면은 종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을 하겠지만요. 등기법은 전체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그러면 이런 디스크를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서도 뽑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바로 출력해버리잖아요. 주민등록 등본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등기부고 디스크에 접속을 해가지고 디스크에서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전산화가 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두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종이로 존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적 공부의 이제 종류를 발급했는데요. 자,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 불가시적 지적 공부 1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7가지는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요, 이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과 등록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의 내용을 알아야, 뭐가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우리 의뢰인이 뭘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5개 중에서 뭘 봐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등록되는지를 알아야, 아,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를 보면 되겠구나. 아, 이것은 토지대장만 봐도 쉽게 나오겠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등록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등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대충 했습니다. 대충 했어요.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종류는 방금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책에는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마치
대장과 도면에 한 중간 정도 위치했기 때문에 대장 도면과 뭐 분리해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제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냥 대장의 일종이다. 5가지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사항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이 하나하나 등록사항들은요. 우리가 지금 다 해버리면 기본 강의 때 또 할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2절 보시면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에서 제일 먼저 보시면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해가지고요. 자, 등록사항에서 맨 밑에 양가로의 등록사항 보시면은 동그라미 1부터 쭉 오른쪽에 나옵니다. 쭉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걸 다 알 필요가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 등록되지만 이건 등록되지 않는다.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면은 이건 등록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것만 등록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넘기시고요. 자, 그러면은 공유지역명부에는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대장이죠. 공유지역명부가 있는데 공유지역명부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양가리번의 등록사항에서 1, 2, 3 한 다음에 4 밑에 또 기역, 니은, 디귿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다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지역명부는 소유자와 그 지분을 기록하고 있다.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역명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 지분 이것만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나머지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당연히.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특색 있는 것들만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돼요. 특색 있는 것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지권 등록부 있어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1, 2, 3, 4 해가지고 쭉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은 특색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 보시면은 대지권 비율 나오죠. 대지권 비율.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근데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4 밑에요. 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4 밑에. 그럼 니은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만 나와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귿의 건물 명칭이죠. 집합 건물 명칭. 이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항상 세트죠.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물론 이 100번지 위에 A동 하나만 있으면 이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2동이 있을 때는 이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동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A동 301호가 1000분의 36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구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나중에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색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이제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넘기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양가로의 등록사항 보시면 거기 3번에 보면 좌표가 있죠. 좌표. 이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트로 나오는 것이 부호, 부호도라는 거죠. 부호, 부호도. 그래서 거기 4번 맨 밑에 리을 보시면 부호 및 부호도 이렇게 나오죠. 부호 및 부호도. 부호 및 부호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거 어떻게 왜 이것은 나머지 외울 필요가 없느냐는 것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요. 자, 모든 장부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느 토지에 대한 공유지연명부냐, 어느 토지 몇 번지에 대한 대지권 등록부냐, 몇 번지에 대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그 제목은 뭘로 결정됩니까?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이 되잖아요. 역삼동 100번지에 대한 대지권 등록부다. 역삼동 101번지에 대한 공유지연명부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요. 여기 대장은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는데 이 대장에는요. 자, 서울시 그 서초구 서초동에 공유지가요. 100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공유지가 100개면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연명부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10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개가 있으니까. 그럼 공유지연명부가 100개가 있는데 거기에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그냥 100개를 그냥 이렇게 순서도 없이 쌓아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전명부마다 이게 100개이기 때문에 1번 공유전명부, 2번, 3번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놨겠죠. 번호를 붙여놨겠죠. 그럼 번호를 붙여놨으면 이것이 대장 번호가 되겠죠. 장번호. 그러면은 이 서초구 서초동에 대지권 등록부,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또 200개가 있습니다. 자, 200개가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도 200개가 있겠죠. 그럼 200개마다 어떻게 돼요? 1번부터 200번까지 번호를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번호를 붙여놨겠죠. 이것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의 대장 번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이기 때문에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도 마찬가지가 됐죠. 이 토지에 이 서초구 서초동에 만약에 토지가 5,0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럼 5,000필지를 1번부터 5,000번까지 순서를 매겨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페이지를 붙여놓은 거와 똑같은 거죠. 책 페이지 붙여놓듯이 그 장마다 페이지 1번부터 순서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대장에 붙어져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 번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장 5가지에는 대장 번호들이 있겠죠. 대장 번호를 줄여서 그냥 장 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면에는 뭐가 붙어 있겠어요? 토면 번호가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시 서초구가 하나의 지적도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서초동에는 지적도가 만약에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적도가 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20장마다 어떻습니까? 1번부터 1호부터 20호까지 번호를 붙여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면번호. 도면에는 도면번호가 붙고 대장에는 장번호가 붙고.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징들만 알면은 나머지 등록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자, 장부가 존재하는 이유만 알면은 등록 사항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 38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배 등록 사항 해가지고 각 지적공배 등록 사항들이 쭉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거 두 문자로 외워요. 두 문자로.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두 문자 다 필요 없겠죠. 한 두세 번만 이해해버리면요.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 당연히 뭐 여기 등록되지. 건물 명칭 당연히 등록되지. 부호도는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부호도가 뭐 토지대장에 등록되겠습니까? 좌표를 등록할 때 따라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가 등록되지 않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부호도가 등록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건물 명칭을 등록된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 비율 만들 때 나오는 거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또 심화 강의 하면서 두세 번 이해하게 되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34페이지에 있는 도면만 좀 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도면 보는 방법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 뭘 알 수 있는지 보는 방법을 봅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예가 있으니까 35페이지를 봅니다. 35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죠. 맨 위에 있는 거. 자, 하나씩 봅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 쓰고 있는 것은요. 기본서에는 똑같이 제가 칠판에 써져 있는 것이 그림으로 다 기본서에는 나와 있어요. 입문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하나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금 안 써도 됩니다. 기본서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지적도 보면은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하나 있죠. 십자가 모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무슨 군 무슨 면 여기 시골이겠죠. 무슨 리 지적되어 있죠. 무슨 군 무슨 리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되어 있어요. 지적도. 그럼 밑에 있는 지적도도 보시면은요. 십자가 모양이 있고 여기 도시죠.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까지를요.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의 지적도다. 여기까지가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제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필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지적도 보시면 14전 했을 때요. 이 14전, 이 토지는 어디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소재가 되겠죠. 소재.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지적도 안에 있는 토지들은 소재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적도에 뭐 맨 위에 있는 72의 1번지 대 이렇게 되어 있죠. 72의 1. 그러면 요 토지는 무슨 시 무슨 동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소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제 몇 호 중, 제 몇 호, 그러니까 몇 장 중 몇 호 이렇게 했죠. 몇 장 중 몇 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몇 장 중 몇 호. 여기서는 밑에 있는 지적도 보시면은 20장 중 제 8호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있는 지적도는. 자, 그러면 20장 중 제 8호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에는 총 20장으로 돼 있다는 거죠. 한 장으로 다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동은 총 20장으로 지적도로 돼 있는데 그 20장 중에 8호에 해당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것은. 그렇죠? 이게 뭡니까? 도면번호죠. 도면번호. 20장으로 돼 있으니까 1번부터 1호부터 이제 20호까지가 있겠죠. 이게 뭡니까? 도면번호가 되겠죠. 위에는 이제 동그라미로만 돼 있지만 밑에 거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도면번호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위아래 동일하게요. 축척이 나오죠. 축척. 지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척이 나와야 되겠죠. 축척이. 그래서 몇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적도를 한번 보죠. 밑에 있는 지적도. 여기도 이제 동 지적도인데요. 자, 여기가 8호라고 돼 있어요. 자, 8호 지적도를 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지적도 위에 있는 토지가 궁금합니다. 위에 있는 토지 경계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토지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호 지적도를 봐야 되겠습니까? 자, 보죠. 이것은 8호 지적도라고 했는데 이 지적도 위에 있는 모습이 궁금해요. 그럼 몇 호 지적도를 찾아야 될까요? 8호 지적도를 제외하고 19장을 다 살펴볼 필요가 없이 몇 호 지적도를 봐야 되느냐. 이것이 맨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요. 가운데가 8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8호 지적도예요. 자, 그러면 요 토지 위에 있는 토지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몇 호 지적도를 찾아가라는 거죠? 2호 지적도를 찾아가라는 거죠. 밑에를 보고 싶으면은 13호 지적도를 찾아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토지를, 요 지적도를 보고 다음 토지의 지적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우리가 색인을 보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색인도 이렇게 표현해요. 색인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 읽었던 것이요. 보면은 그 밑에 가운데 있는 지적도는요. 이 지적도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지적도 옆에 좌표라고 써져 있죠. 좌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 지적도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는 좌표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이 지적도 상에 나와 있는 토지들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들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밑에 가운데 가운데 지적도를 보니까 네모 반듯반듯하죠. 뭐예요? 이거는 도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 개발했기 때문에 지적도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해서 지적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다는 걸 표시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시골 지적도는 뭡니까?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적도만 있기 때문에 좌표라는 말이 없고요. 밑에 있는 걸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하면서 여기 동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 동. 그래서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지적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다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기 때문에 축척이 얼마입니까? 500분의 1이죠. 우리 아까 설명했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던 곳은 축척을 500분의 1로 만든다는 거죠. 네, 뭐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축척은 500분의 1. 위에 있는 토지는 뭐 600분의 1일 수도 있고 1200분의 1일 수도 있고 2400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안으로 들어가 보죠. 도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요. 이 선이 있죠. 이 선. 그러니까 외곽선이 있죠. 위에 있는 이것을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도곽선 이렇게 합니다. 도곽선.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도곽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곽선이 있으면요. 도곽선 보면은 왼쪽 아래에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쪽 숫자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숫자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도곽선에 붙어 있는 숫자라 그래서 이것을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도곽선 수치는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지도로만 보게 되면은 자 보죠. 위에 있는 토지를 한번 보죠. 밑에 있는 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나 밑에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위에 있는 토지의 가운데 보시면 28답이라고 돼 있죠. 맨 밑에 토지. 그 위에 있는 지적도의 맨 밑에 가운데 보시면 28답. 그럼 여기는 28번지로 지목이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답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 메타나 될까요? 도면만 봐서는 감이 안 오죠.
실제 거리는 이제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거리를 알 수가 없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쉽게 알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걸 알 수 있도록요, 여기에 수치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만 딸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면들이 다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만들 때는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통일적으로 도면을 만드는데, 양쪽에 있는 수치는 뭘 나타내냐면요,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를 나타내고 메타 단위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지적도 왼쪽을 보죠.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114,500으로 돼 있죠. 그리고 왼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왼쪽을 보면은 아래 보시면 114,000으로 돼 있죠. 이건 메타 단위예요. 그러니까 114,500이라는 것은 이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114,500m라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114,000m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라는 거예요? 500m라는 거죠. 실제로 500m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500m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가운데 있는 토지 요 정도는 한 100m 좀 안 되겠구나. 한 100m 정도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충 몇 메타가 될지를 눈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도만 보면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는 여기가 몇 메타 정도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각선 수치를 둡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아래도 알 수가 있죠. 자, 위에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294,400이고 밑에는 249,000이죠. 249,000이기 때문에 위아래는 몇 미터요? 400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메타 정도 되겠구나. 실제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도록 도각선 수치들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각선 수치라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위에 있는 토지부터 보죠. 위에 있는 토지. 맨 왼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7대라고 돼 있죠. 7대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7은 뭘 나타내겠습니까? 지번을 나타내겠죠. 지번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지번이 등록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대라고 나왔죠. 대. 이게 뭘 나타내겠습니까? 지목을 나타내겠죠. 지목을. 자, 그러면 지목을 나타낼 때요. 지목을 나타낼 때 여기는 전답 그리고 그 7대 밑에 3대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바로 밑에 도로가 하나 흐르는데 451도 이렇게 나오죠. 451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도라고만 돼 있어요. 도라고만. 이건 지목이 뭐냐? 이것은 도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요, 정식 명칭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이라는 것은 주소용지면 주소용지라고 등록을 하고,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등록을 하고, 양어장이면 양어장, 유지면 유지,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그 명칭을 그대로 등록을 해요. 그런데 도면에도요, 똑같이 이렇게 정식 명칭을 등록하다 보면은 필지가 조그마한 토지들에 주유소용지 쓰고 그 밑에 주차장 쓰고 하다 보면은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니까 이럴 때는 부호를 사용합니다. 부호. 자, 그러면 부호를 사용할 때 부호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자, 총 지목의 종류는 28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8가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요. 24가지는 첫 번째 문자예요.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을 합니다. 첫 글자. 그래서 도로면은 도, 유지면 유, 학교용지면 그냥 학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목장용지면 그냥 목, 종교용지면 종 이렇게만 씁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요 부호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자씩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첫 글자를 가지고요 다 부호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했던 유로 시작되는 것이요 2가지가 있어요. 한 번 읽고 잊어버리자 했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유로 시작되는 것이 유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유원지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유라고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인지 유원지인지 알 수가 없죠. 유지인지 유원지인지.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유자를 사용하지만 나머지 하나는요 2번째 글자를 사용합니다. 4가지는 2번째 글자. 2번째. 그러니까 차문자, 2번째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4가지에 해당되느냐 해가지고요. 자, 주로 시작되는 것이 또 2가지가 있어요. 주차장과 주유소용지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라고만 돼 있으면 이것은 주유소용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자를 사용을 해요. 차는 주차장이다.
주로만 돼 있으면 이것은 주소용지를 말하고요. 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장용지하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이라고 했을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공원은 그대로 공자를 사용하는데 공장용지는 두 번째 문자인 장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공장용지예요. 공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유로 시작되는 게 또 두 개라는 거죠. 유원지하고 유지. 그렇죠. 그래서 유지는 바로 그냥 유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유지가 되는 거고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인 원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하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요. 이제 네 번째인데 하로 시작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천 하나밖에 없어요. 하천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자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전답 뭐 이렇게 하죠. 밭전자, 논답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하천 같은 경우는 하로 시작되는 건 하천밖에 없지만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로 내천자로서 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 그러면은 이거는 하천이에요. 하로 시작되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차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또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요새 버스비가 한 1,000원 좀 넘어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차장 1,000원. 예전에 차장이 있었죠. 그래서 차장 1,000원. 그래서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장 1,000원 해가지고 이 네 가지는 두 번째 문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다고 하고 지목에서 안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요. 26페이지 가운데 양가로 4번에 지목의 표기 방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도면에는 부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 이 네 가지는 차문자를 사용한다. 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도면 쪽에서 이제 안 본 거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목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위하고 밑에하고 이제 구별해 보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요. 요런 말이 있어요. 위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밑에 있는 지적도만 보면은 이 지적도에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이런 게 들어가죠. 측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죠. 아래의 도면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로 경계점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는 거죠. 따라서 이 도면 위에서 요 면적을 측정할 때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로 도면 위에서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니까 이것은 좌표로만 측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위에 도면에는 이런 말이 없죠. 이것은 도면으로 측량을 하니까요. 그러나 밑에 지적도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이런 말이 들어가죠.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요. 자, 위에하고 밑에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위에는 도면이 지목하고 지번만 쭉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니까요. 여기 뭐 밑에 그림을 보니까는 깨알 같은 숫자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쭉 해가지고 숫자들이 여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들이 뭘 말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죠.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센티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그러면요. 우리가 뭐 71에 16대 밑에 보시면 11점 눈이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11.35라고 돼 있죠. 그 밑에도 11.3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11m 35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로 구해져 있기 때문에요. 센티미터 단위까지 다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은요.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면을 한번 딱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기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지적도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적도가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5번, 동그라미 있고 뭐 6 이렇게 있죠.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이것은 측량을 할 때 하는 그 지적 기준점입니다.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우리가 나중에 지적 기준점은 측량 시간에 다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지적 기준점. 그래서 지적 기준점도 등록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도면에도요, 원래는 기록을 해요. 만약에 그 지적도 안에 만약에 지적기준점이 있으면 표시를 했을 텐데 그 안에는 지적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도면에는 이렇게 지적기준점도 등록을 합니다. 또 도면에는요, 이 도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경계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내 토지를 밟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밑에 바닥 부분은 안 넘어왔어도 발코니가 넘어왔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발코니가 좀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이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절대 안 넘어갔다는 거죠. 야, 무슨 소리냐? 야, 넘어왔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넘어왔다, 넘어왔지 않았다. 이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코니가 과연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는요, 이 지적도를 들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발코니가 지금 넘어왔다, 넘어오지 않았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도를 들고 가가지고요, 과연 이 발코니가 경계를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요, 지적 도면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측량 기계와 지적 도면을 들고 와가지고요, 한 사람한테 저기 서서 막대기 들고 하나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 도면을 이제 봅니다. 딱 봤더니요, 요만큼 좀 넘어왔더라 이거죠.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넘어왔으니까 이만큼 넘어왔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넘어왔는지, 그러면 또 안 넘어왔으면 안 넘어왔다 이런 것들을요,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그렇죠? 한 번 측량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도면에는요, 혹시 이 사람들 간에 이런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측량한 내용들을요, 건축물의 위치들을 표시해 줍니다. 이게 건축물의 위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런 분쟁이 하나도 없었으면 건축물의 위치가 등록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표시, 위치들도 표시해 둡니다. 이런 측량을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은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측량 시간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위치들도 표시가 돼 있어요. 자, 너무 오래 했네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은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면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 보시면은, 자, 도면만 좀 보겠습니다. 도면만. 그래서, 자, 3번 보시면은요, 도면에서는 지적도 임야도의 내용은 원래 그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인데 3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쓰고요.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 지적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죠, 옆에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이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적도에 없는 것이 2개가 더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등록상을 보죠. 자, 1번 보시면은 소재 등록되고 지번 등록됐었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지목이 등록됐죠. 지목은 이제 부호의 형태로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경계. 대표적인 게 경계죠. 도면에서 등록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경계가 되겠죠. 경계가 등록되고요. 자, 밑으로 들어가서요, 기억 보시면은 자, 지적 도면의 색인도 등록되죠. 색인도가 등록되고요. 그다음에 니은 지적 도면의 제명 및 축척, 여기까지가 제명이라고 했고 축척이 등록됐죠. 무슨 지적도냐, 어느 동 지적도냐, 이게 제명이고 그다음에 축척 등록되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도각선과 그 수치요. 도각선이 있고 그 옆에 도각선 수치가 있었죠.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때로는 경계점 간의 거리도 등록되는데 요거는 가르고가 있죠.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에서만 한정하는 거죠.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서만 경계점 간의 거리가 기록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미음 보시면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요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도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죠.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치도 때로는 기록을 한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도면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기록되는 사항들은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 공부들은 그 특징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그 도면, 그 지적 공부와 그 등록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른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죠.